2003년도에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은행원으로서 한 10년을 살다가 2001년도에 서울로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지방에 이제 있으면서 제가 아파트 분양을 4,800만 원, 그때 당시 4,800만 원의 아파트 분양을 23평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 올라오면서 이제 팔고 올라왔는데 겨우 5,200만 원 받았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는 일산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정착을 했으니까 일산 집값이 그리 터무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만 더 벌어서 이제 집을 사자고 한 2년 더 벌다가 2003년도에 잠시 후에 또 나오겠지만은 함양에 제가 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을 팔고 또 퇴직금도 중간 정산을 이렇게 제가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합했더니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들고 이제 일산 시내 이제 집을 사러 갑니다. 기분 좋게 집을 사러 갔더니 일산 신도시 새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교통 뻥뻥 뚫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일산에 내가 원하는 집은 2억 5천 정도 하고, 그러니까 외곽으로 조금 나오니까 제 돈에 맞는 딱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평짜리 아파트를 2억 1천만 원 주고 그걸 삽니다. 예. 근데 또 같은 시기예요. 정확하게 제가 아파트를 사는 그 시기에 저랑 같이 이제 생활하는 사무실에 이제 동료이면서 선배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그 선배님이 이분은 진짜 겁도 없이 4억 5천을 들고 바로 목동으로 날아가더라고요. 목동에 가가지고 45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무실도 일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고 집도 깔끔하고, 예. 돈도 그때 당시 일산은 3억만 주면 샀는데 목동은 4억 5천이나 주고 이제 그걸 사는 보고 내가 선배님 보고, 아니 선배님 진짜 바보냐고, 왜 그 돈으로 목동에 4억 5천 아파트를 사냐고, 계약금 날리더라도 그냥 일산에 집을 사라고 막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배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 웃음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아는데 17년이 걸립니다. 제가 작년에 그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파는데 제가 17년 동안 2억 1천만 원 주고 산 아파트를 3억에 팔았습니다. 예. 근데 그 선배님은 아직도 목동에 살고 계시거든요. 예. 목동 아파트 가격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이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못 잡니다. 91년도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고 지방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이제 경남 양산으로 갔는데, 경남 양산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인근 도시입니다. 제가 내려갈 때 그때는요, 양산시가 아니고 군이었거든요. 군청 주변에 5층짜리 아파트가 제일 큰 아파트였습니다. 예. 전부 논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시였습니다. 작은 군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은행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또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업무를 잘 모르잖아요. 너무 힘든 이제 그 시기에 옆에 이제 동료 형님 한 분이 저한테 따뜻하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가끔 와서 일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점심도 이렇게 가끔 사주기도 하고, 좀 못 마시는 술이지만 술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사주더라고요. 그런 형님이 딱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보고 뭐 등산 한번 가자고. 남자들 하면 또 등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등산을 가자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이제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양산 벌판이 훤하게 들어오는 야트막한 산이었는데 거기 이제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나를 불러요. 야, 문 좀 일로 와봐라. 갔더니 저 들판 한가운데에 딱 땅을 이렇게 짚으면서 저 땅이 600평이다. 600평인데 내가 저 땅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 좋다는 이야기를 막 하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좋은 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좋은 땅은 실제로 큰 도로를 물고 있거나 뭐 도로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그 들판 한가운데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부산 인구가 뭐 350만 명인데 이게 뭐 평창을 해서 틀림없이 양산 쪽으로 이게 뻗어 나오게 되어 있다. 뭐 그러면 저 땅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현재 이 땅을 살려면 한 평에 12만 원을 줘야 되는데 문주임 네가 사면 내가 8만 원에 박앤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600 곱하기 8만 원 하면 얼마예요? 4,8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저는 현금 3천만 원을 제가 들고 있었습니다. 왜 현금 3천만 원을 들고 있었냐면 저희는 이제 금융기관에 제가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1년이 딱 경과하니까 전세금을 보조를 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활용하고 그동안 쓰던 전세금 3천만 원을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 저 은행에 근무했으니까 오늘 1,800만 원 뭐 대출 받으면 어때요? 그 땅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형님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른들이 좋아하는 화투놀이를 이렇게 좀 좋아하고요. 돈에 좀 쪼들리는 모습이 가끔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할 때 저 형님이 지금 돈이 궁하니까 이건 나한테 덤태기를 씌우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포기를 합니다, 제가. 근데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그 양산병원이 들어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주변에 그 양산중앙역이 이렇게 막 지금 부산으로 직통하는 이제 전철역이 있고요. 이제 얼마나 하는지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더니 평당 최하 1,500만 원, 비싼 건 2천만 원 하대요. 1,500만 원만 하더라도 90억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인생 한 방입니다. 이건 또 저한테 교훈을 이렇게 준 땅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진짜 정성스럽게 모시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모시면 저한테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승진을 하고 가장 승진을 딱 하고 발령을 저 시골 지리산 바로 아래 마을 함양으로 발령이 납니다. 거기에서 시골역에서 1년을 딱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늘 창구에 오시는 지역 유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꼭 아버지처럼 이렇게 저는 아버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늘 진짜 막 정말 따뜻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제가 울산으로 발령이 탁 나는데요. 이제 발령이 났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저를 이제 자기 차에 태우고 가까운 이제 진주 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진주 가더니 양복점에서 제 옷을 양복을 진짜 쫙 한 벌 맞춰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로 이제 이동해서 올라오면서 이제 저기 보이는 저 땅이 있는데 야타방한 이제 산이 뒤에 이제 펼쳐져 있고요. 밭이 한 800평이 이렇게 있고 집터가 이렇게 한 200평이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총 5,000평짜리 땅이었어요. 그러면서 문 과장, 너 나 1년 동안 정말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모신다고 고생했다면서 내가 선물로 하나 주고 싶은데 너 이 땅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원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따뜻하게 모셔도 고객의 땅을 그냥 가져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시세를 이렇게 알아봤더니 시세가 한 4,500만 원 정도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몰래 내가 통장으로 4,200만 원을 딱 입금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땅이 됐는데요. 이 땅을 언제 팔았냐면 거기 이제 아까 아파트 살 때 3억 2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 살 때 그걸 팔았습니다. 근데 요즘 기농기촌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농기촌하는 사람들이 찾는 땅이 어떤 땅일까요? 바로 뒤에 산이 있고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밭이 있고 집터가 있으면 최고로 쳐주거든요. 늘 고향을 갈 때마다 저 앞을 지나면서 저희 아내와 저는 긴 한숨을 쉬면서 간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찌 보면 아내 몰래 비상금 3억 모으기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 포트폴리오 상의 주식의 비율이 60%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외 연금저축이나 보험 상품들은 이제 은행을 이용하고 보험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는 금리를 기대하면 안 되는 상품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좋은 주식을 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60%거든요. 그게 한금알이 되어서 저한테 돌아왔는데요.
통상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밥 숟가락 한 숟가락에 첫 술에 배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요, 첫 술부터 배가 불렀습니다. 역시 저는 제가 주식 전문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여기 있는 K자동차 때문에요. K자동차는 우리 국내 자동차 업계로서는 2위고요. 1위 업체가 바로 H자동차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K자동차의 주가가 2000년도 5월 달에요. 25,600원 할 때였습니다. 그때 H자동차는 13만 원 하더라고요. 13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1년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09년도 5월 달에요. K자동차는 2만 원 했습니다. H자동차는 거의 3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1년 만에 H자동차는 13만 원까지 갔는데 K자동차는 어때요? 25,600원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감이 왔습니다. 촉이라는 게 온 거예요. 그렇죠? 주식 전문가는 그 정도 촉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때는 이때다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2007년 5월 달부터 계속 주식을 적금처럼 사모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뭐 S전자도 있었고 H반도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H자동차, 방금 이야기한 H자동차도 제 포트폴리오에 있었습니다. 그걸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고 쉽게 이야기하면 시드머니를 제가 이렇게 마련한 거죠. 그게 한 3,6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걸 들고 증권회사 가서 K자동차에 몰빵을 합니다. 주식 투자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감이 오더라고요. 이게 기회다 싶더라고요. 1,420주를 삽니다. 1,420주를 이렇게 딱 매입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요? 3만 원이 되고 또 연말 되니까요. 거의 뭐 1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딱 1년 만에 84,400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때 팔았으면 수익률이 230%였거든요. 1억 3천이요. 3,600만 원 투자하고 1억 3천이 되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못 팔았습니다.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75,600원에 1,420주를 다 팝니다. 그래서 수익이 195%. 3,6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억 7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 전문가 아닙니까? 그때는 진짜 제가 금방 3억 모을 것 같더라고요.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고.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저는 증권회사를 갑니다. 그만하게 증권회사 직원한테 가가지고 내가 고를 수도 있지만은 당신의 능력을 믿어보겠다면서 막 그만을 떨면서 좋은 주식 하나 추천해달라고. 제 통장에 1억 700만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랬더니 증권회사 직원이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추천한 종목이 바로 오땡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품을 물면서 증권회사 직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68만 원까지 하던 주식인데 지금 내려와가지고 47만 원 언저리에 있다. 지금 샀다면 이거 뭐 대박 나는 주식이라고 목표가가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9,540만 원 출금해가지고 200주를 삽니다. 오땡땡.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린 에너지 아시죠? 태양광의 대장주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 저 주식에 거의 안 물려본 사람이 없는 주식입니다. 제가 사자마자요 주식은 계속 하방으로 치더라고요. 7년 만에 제가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데요. 제가 팔 때 15만 7천 원을 주고 팝니다. 손실 금액이 얼마요? 6,400만 원. 그래서 지금도 주식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조언을 할 때 7년을 버틸 힘이 없으면 절대 주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주식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주식 전문가입니까? 저는 그냥 개미에 불과했습니다. 8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겨우 1,700만 원 벌었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요 철저하게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앞으로 주식은 우량주가 아니면 사면 안 된다. 오땡땡이란 주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땡땡이란 주식이요. 나중에 제가 계속 이게 하방으로 치게 봤더니
단 한 해도 흑자를 낸 적이 없더라고요. 흑자 전환을 한다는 소문만 나오지 거의 뭐 적자 상태에 매년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량주를 찾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가급적이면 시총 1, 2, 3위를 하자. 그리고 대장주이면서 좋은 주식을 하자. 좋은 주식을 하되 적금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자. 여러 사람이 저한테 묻습니다. 그냥 강사님은 뭐 이렇게 강사료들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3억을 모아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누구든지 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은 이렇게 다 불입하잖아, 그렇죠? 제 생각은 뭐냐면 그 적금 넣는 그 돈을 가지고 매월 우량주에 적금 넣듯이 한번 투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종합주가지수는 어떻습니까? 우상향하는 원리거든요. 우상향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10%를 주로 우량주에 투자를 하자.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걸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가급적 제 주식은요, 지금까지 1년 이상 투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어떤 건 3년, 아까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주로 이제 3년 내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은 거의 뭐 3년 훨씬 지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적이 좋지 않은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본이 일을 하는 시스템이 된다. 제가 은퇴한 후에도 3억만 가지고 있으면 은퇴한 후에도 나는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듯이 수입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비상금 3억 모으기는 뭐 제가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목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포트폴리오를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거든요. 목표 금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충분한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를 당초에 3억을 잡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받는 급여가 조금 뭐 적은 사람이라면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을 한다든지 1억을 한다든지 내 수준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면 누구나 달성 가능한데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목표 금액을 3억에 맞추기 위해서 늘 사명선언서라는 걸 제 책상에 이렇게 얹어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책을 쓴 부분도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내 몰래 비상금 3억 모으기를 분명히 제가 가져갔었거든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을 듯 싶고요.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 강의가 미래를 준비하시는 은퇴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은퇴한 후에도 정말 이렇게 신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은퇴를 했더니 사람들은 다 불안하고 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 인생은 좀 설렘이 있었습니다. 설렘이 뭐냐면 비결이 바로 아내 몰래 비상금을 이렇게 모아서 은퇴 대비를 했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저처럼 은퇴 후의 삶이 조금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